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정말 잘 사용한 아이템과 그리고 가져와서 후회한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직접 제 돈으로 구입한 제품이어서 협찬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면서 틈틈이 촬영했던 영상이어서 그 클립마다 약간의 볼륨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쓴 아이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수건입니다. 입실하시기 전에 방문하시는 숙소에 수건이 몇 개가 제공되는지 알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는 총 4개의 수건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지만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빨래가 밀린다든가 친구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세탁을 밀어도 이 수건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옆분에 수건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시 수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택배 안에다가 완충제처럼 넣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져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 수세미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약 4,000원 정도를 주고 구입했는데요. 이 제품은 40장 정도가 들어있고요. 40장을 제가 한 달 내내 꽤 안에서 요리를 해먹으면서도 이만큼 남아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보통 기름때가 아주 많이 있는 제품을 세척할 때는 2장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기름때가 별로 없는 물만 먹은 컵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용할 때는 1장 혹은 2장 쓰고 남겼다가 걸어둔 그거를 1장 써서 생각보다 40장이 그렇게 적다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아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조금 더 안을 자세히 보자면은 이런 형태로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주기 위해 잠시 꺼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세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지금 퇴실을 하면서 깨끗이 정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정력을 보고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셔볼까요? 굉장하죠?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메이크업 제품을 세안하고 나서 세수를 하다 보면은 요런 데라든가 요렇게 굴곡진 데에 메이크업 잔해물들이 한 달 내내 이제 쌓여가지고 약간 불그스름하게 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싹 지워지더라고요. 네, 지퍼팩입니다. 저는 지퍼팩을 추천합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게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실사용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퍼팩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매한 간편 조리식품을 통째로 넣으면 보관하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형태가 자유로워서 조금 더 넣기가 편하고 이렇게 배달하고 남은 식품도 넣어서 보관한다면 밀폐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반찬통을 가져오는 것도 추천드리지만요. 저는 반찬통 혹시 몰라서 2개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반찬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을 드리고 그보다는 지퍼팩을 가져오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퍼팩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운이 좋게 생긴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놨지만 큰 지퍼팩이 있다면 소분을 해서 보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빵도 아무래도 밀폐된 곳에서 밀폐돼 보관하여서 먹으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크기의 지퍼백을 추천드립니다. 손톱깎이입니다. 저는 한 달 살이를 하러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손톱, 발톱을 깎고 왔는데도 네, 여기서 있는 동안 자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은근히 없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저같이 이제 저는 손이 좀 깔끔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뭐 요런데 뭐 요런데 큐티클이 조금 잘 생기는 사람이고 평소 손톱깎이로 잘랐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게 없으면은 계속 이게 큐티클이 계속 이제 올라타고 오면서 생활하기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손톱깎이로 매번 이제 계속 잘라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게 없었더라면은 상당히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가져오길 추천합니다. 와서 사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아이템인데 이게 또 싸지는 않아요. 막상 여행지 와가지고선 이걸 사긴 돈 아깝다 이런 아이템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쪽집게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데요. 저는 쪽집게가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쪽집게는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선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냥 올리브영에서 가장 저렴한 아이템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용으로 구입을 하게 될 때 아까운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가져오면 오히려 더 좋다. 예, 좋은 아이템인 거죠. 네,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알아보게 된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보조 배터리가 따로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도킹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이 늘어나는 것, 뭐 하나 물건을 더 챙겨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인데요. 깜빡임이 심해서. 그래서 이런 도킹템 아이템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잭과 이 배터리를 둘 다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챙기면 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크기는 이 립스틱 크기만 해가지고 파우치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는 물건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피곤한데요. 막상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게 되면은 가방 안에 뭐 많게 들어갈 때는 모자, 생수, 그리고 셀카봉, 그 파우치가 있는데 파우치 안에는 뭐 간단하게 넣더라도 뭐 기본 립스틱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다 선글라스까지.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가방을 들고 다녀도 조금 기본적으로 한 달 살이를 하는 동안 챙겨야 되는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의 부피가 꽤나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물건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도킹형 보조 배터리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도킹형 보조 배터리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벼움, 간단하게 소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제품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쿠팡에서 알아봤을 당시 비교적 가장 저렴한 제품군으로 알아보았었고 이 충전하는 내 기계에 핸드폰을 충전하는 기계와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계의 이 모양이 충전 출입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는 8pin형 충전하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정작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 잭은 다른 잭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잭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후기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저는 이 충전하는 집에 잭이 따로 있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킹형 충전기의 보통 디자인들은 뭐 이렇게 거치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보조 배터리의 충전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마다 이 보조 배터리의 충전량은 각각 다르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5000이었었나? 그런데 충분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지 23일 정도 되었고 꼬박꼬박 사용하고 있는데도 크게 불편함 없이 없으면은 약간 불안할 정도로 잘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보조 배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도킹형 보조 배터리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후회템입니다. 네,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면서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쓰려고 가지고 온 아이템인데요. 물론 있으니까 쓰기는 하지만 집에서도 별로 쓰지 않았던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여기 입실하고 나서도 굳이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에 이 공간을 차지할 만큼 가져올 가치가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후회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네, 각종 양념입니다. 저는 자취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면서도 요리를 할 거라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좀 챙겨와 봤는데요. 간장, 그리고 참기름, 요거는 보이진 않겠지만 통깨,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가져올 때에는 진짜 배 고프면은 그냥 밥에 간장에 통깨 그리고 비벼 먹으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는 이런 간단 조리식품을 사가지고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다가 양념을 더하기 위해서 매콤하게 하고 싶다 그때 고춧가루 정도를 쓰는 정도이지 다른 양념을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는데 굳이 양념통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매트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와서 운치 있게 이 돗자리를 한 번쯤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으로 이 돗자리를 꼽아봅니다. 제가 머무는 지금 기간은 5월인데요. 이 5월도 태양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손바닥만 이 부분만 탈 만큼 태양이 5월인데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파라솔이 없이 돗자리만 깔고 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운치가 좋다면은 그 공간에서 잠깐 있다 가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장비를 가져오신 분들이 그 공간에 오랫동안 있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제주도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해변인데, 해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서 차라리 대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숲인데, 숲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벤치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에서도 딱히 이 돗자리가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돗자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에는 누락되었지만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미처 촬영하지 못한 아이템인데요. 바로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로
미처 다 발리 운동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조기를 사용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세척을 한 운동화 안에 말린 후에 신문지를 말아 넣으면은 빨리 건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매하게 있는 습기를 머금은 제품들을 하면 좋고요. 감싸면 좋습니다. 비상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상약은 현지에 가가지고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또 없어서 불안해서 사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결국 소화제를 사게 되었고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것들을 몇 개 소분해서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상당수가 제 개인 취향 혹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예상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